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최근 미 국방부에서 예상 못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자국의 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 126대의 인수를 중단하기로 한 것인데요. 어디 고장나거나 결함이 발견된 것도 아니었기에 이 같은 소식은 다소 의아하기만 하였습니다. F-35 스텔스 전투기는 세계 최고의 5세대 전투기로 최고 속도가 마 1.6에 이르며 미사일과 폭탄 등 각종 무기를 8.1톤 탑재할 수 있습니다.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막강한 공군 전력 인터라. F-35의 도입을 원하는 국가들은 하루라도 빨리 인도받길 고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미 국방부는 돌연 인수 거부 사태를 벌였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딱 하나였습니다. F-35 스텔스 전투기 엔진에 사용된 연구 자석이 중국산 코발트 사마륨 합금으로 제작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미국 현행법과 국방부 조달 규정은 중국과 이란, 북한, 러시아 등 국가가 생산한 특수금속이나 합금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F-35의 제작사인 로키드 마틴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이번 사안은 한이엘이 제조한 터보머신에 들어간 사마륨 코발트 합금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F-35 엔진의 터보머신은 보조 전원장치와 공기순환기를 연결해 지상정비 작업과 주엔진 시동, 비상전력 사용 시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로 여기에는 자성이 강한 연구자석이 필수적입니다. 중국에서 들여온 사마륨 코발트 합금 연구자석은 네오디뮴 자석 다음으로 자력이 강한 자석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내열성이 높아 고온에서도 부식 저항력이 우수합니다. 미의회 조사국에 따르면 F-35 한 대를 생산하기 위해 히토류가 무려 920파운드, 417kg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터보머신뿐만 아니라 스텔스 도료 합성 수지에도 레이더파를 흡수하는 자석 물질이 대거 첨가되어 있습니다. 히토류는 소량으로도 소재의 기능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고 대체할 수 있는 원소가 존재하지 않아 일찍이 세계 각국은 히토류의 전략적 가치에 주목해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히토류를 재련하여 만든 연구자석은 21세기 첨단 산업에 사용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가장 중요한 핵심 소재로 꼽히고 있는데요. 연구자석이란 한번 자기를 띄면 영구히 자기를 보존하는 자석으로 전기적 에너지와 기기적 에너지를 상호 변환시킬 수 있는 산업적 응용이 가능한 현존 유일 소재입니다. 이러한 연구자석 기술은 21세기 인류가 추구하는 기후변화 전략의 구현을 위해 차세대 자동차, 에너지 절전형 가전제품,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생산용 주요 부품의 기반 기술이며 전체 전력 소비량의 약 50%가 모터 구동에 사용된다는 점에서 연구자석 재료 기술의 중요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히토류 원소 17개 가운데 가벼운 6개를 경히토류, 그리고 보다 무거운 11개의 히토류를 중히토류라고 하는데 그 중히토류 가운데에서도 자성이 특히 강한 6개의 히토류가 연구자석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매우 고가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6개의 히토류를 재련하여 생산한 연구자석은 특히 첨단 무기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유도미사일, 항공기 미사일의 디스크 드라이버 모터, 레이저, 위성통신, 잠수함 음파, 스텔스기 등에서 사용되죠. 문제는 이런 히토류를 중국이 독점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중국은 2021년 기준 글로벌 생산의 60%, 16만 8천 메트릭 톤을 도맡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50여 년 동안 국가 전략 차원에서 히토류 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에 힘써왔는데요. 1990년대 들어 중국이 히토류 생산량을 크게 늘리자 국제 가격이 급락했고 이 결과 미국 등 서방 히토류 기업의 상당수가 폐업하거나 감산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중국 정부는 중국 제조 2025 정책에 따라 히토류 산업 육성 전략을 세우고 공급망 통합에 나서며 결국 세계 히토류 정제 분야에서는 무려 90%를 독점하며 글로벌 시장 최강자로 도약했죠.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사실 히토류가 이름과 달리 의외로 흔하게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2021년 미 지질조사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히토류 매장량은 약 1억 2천만 메트릭 톤으로 백금, 금, 은, 인디움, 비스무트 등보다 풍부할 정도인데요. 과장 조금 보태면 나라마다 히토류 광산 하나쯤은 만들 수 있을 정도입니다. 다만 채굴과 재련 과정에서 극악의 환경오염과 심각한 산업재해를 야기시켜 중국, 브라질, 러시아, 콩고와 같은 권위주의적 국가들이 아니고서는 히토류 산업에 뛰어들기가 쉽지 않은데요. 말 그대로 지층을 녹이는 무식한 방법이다 보니 셰일가스는 양반인 수준으로 너무나 무식한 방법으로밖에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 놈이 바로 히토류입니다. 선진국들은 히토류를 가지고 있다 해도 정화비용이나 노동자에 대한 복지, 보상 등을 고려할 때 치산성이 나오지 않아 감히 뛰어들 수 없는 상황이죠. 중국은 이를 악용해 전세계 공급망을 볼모로 무기화하고 있습니다. 덩샤오핑은 이렇게 말했죠.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우리에겐 히토류가 있다. 많은 국가들이 대중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도 노동자의 피화살을 깎아 저렴하게 공급하는 중국만큼 경쟁력이 있는 국가를 찾기란 쉽지 않은데요. 이에 중국은 히토류로 세계 곳곳에 광역 도발을 걸고 있는데 지구대장 미국을 상대로도 히토류 수출 제한을 시전하는 중이고 지난 2010년에는 센카쿠 분쟁으로 인해 일본의 히토류 수출을 제한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겐 아직 히토류로 공갈 협박하진 않았지만 언제고 수출 제한을 감행할지 알 수 없는 노릇이죠. 특히 우리나라는 네오디뮴 연구 자석의 대중국 수입 비중이 88%에 달해 중국 의존도가 심각한 지경인데요. 나토 사무총장인 옌스 스톨텐베르그 역시 이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그는 이번 방한 일정 중 고려대 특별 강연에서 권위주의 국가에 의존하게 되면 스스로를 취약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라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은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구입하는 것이 순전히 상업적인 문제라고 말했지만 이제는 러시아 같은 권위주의 세력의 에너지에 의존하는 건 역시 정치적 문제라는 것을 배웠는데, 이는 러시아가 에너지 수출을 무기화하면서 유럽 전역이 극단적인 높은 가격과 에너지 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히토류 광물 공급을 의존하는 것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고 이는 스스로를 취약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역시 대처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공급망 다변화를 통한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지난 1일 예상치 못한 깜짝 발표가 있었습니다. KT가 몽골과 80여 종의 광물을 국내에 공급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인데요. KT는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몽골 몬니스 그룹과 히토류 광물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몬니스 그룹은 몽골 내 히토류 채굴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어 광물 자원 개발 및 채굴 분야 핵심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KT는 이번 MOU를 통해 몽골 몬니스 그룹이 갖고 있는 광물 자원 개발 및 채굴 관련 라이센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국내 히토류 공급이 속도를 붙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몽골은 세계 10대 자원 부국으로 히토류 세계 매장량 16% 보유, 구리 세계 2위, 형석 세계 3위, 금, 철, 아연 등 80여 종의 광물을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에 KT 관계자는 이번 MOU를 바탕으로 몽골에서 생산된 히토류 등 다양한 광물 자원을 국내 타 산업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안정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몽골의 산업 발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가치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한국이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고는 있지만 일각에서는 아직 중국을 완벽히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는데요. 이는 재련 과정에서 나오는 환경 오염 로 인해 현지인들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현재 호주 광산업체는 말레이시아에 히토류 재련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는 호주에서 광석을 채굴해 4,000km나 떨어진 말레이시아까지 운반하여 재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히토류는 채굴보다는 재련에서 환경 오염이 더 큰데요. 말레이시아는 이미 한번 일본 회사의 히토류 재련 공장에서 발생한 심각한 환경 오염으로 환경단체들과 주민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았으니 이와 같은 상황은 몽골, 베트남 등 우리나라의 다른 공급처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즉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지만 재련 과정에서 나오는 극심한 환경 오염으로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없는 것이 히토류인 것이죠. 그러나 최근 놀라운 소식이 또 한 번 한국에서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강소기업에서 개발한 친환경 히토류 재련 기술, 그것도 히토류 원소 중 가장 자성이 강하여 가치가 크다는 네오디뮴의 친환경 재련 기술이 세계 최초로 개발된 것입니다. 한국은 지금껏 히토류 합금을 생산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아니, 생산하지 못하는 나라였습니다. 국내에도 히토류가 존재하긴 하지만 치산성 문제로 채굴이 어려웠고 어렵게 캐더라도 재련 과정에서 독성가스가 생기는 등 환경 오염이 심하여 애초에 생산하지 못하였는데요. 그래서 네오디뮴이 들어간 연구 자석은 중국에서 완제품 형태로 수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의 비중은 무려 88%. 그러나 한국 강수기업 KSM 메탈스는 친환경 금속 재련 기술을 보유한 충남대 스타트업 지론텍을 인수해 국내에서 히토류 네오디뮴 합금을 만들어냈습니다. 최근에는 호주의 세계적인 광물 기업 ASM이 300억의 과감한 투자를 결정하기도 했는데 ASM은 자체 광산에서 채굴한 히토류 원료를 KSM 메탈스에 공급하기로 하면서 이와 같은 호주와 한국의 협력으로 탈중국 공급망이 구축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히토류 분야에서 세계 최초로 구축되는 자체 공급망입니다. KSM의 시작은 기술이었는데요. 이종현 충남대 신소재공학과 교수팀은 독성가스를 사용하지 않고 히토류 원료를 금속으로 재련하는 기술인 LC 공정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성공하였습니다. 이 교수팀의 논문은 국제학술지 네이처의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에도 게재되기도 하였죠. 그러자 호주의 대형 광물 기업 ASM이 움직였는데요. 환경오염 없이 친환경으로 히토류 광물을 재련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본 것입니다. 조성래 대표는 기술이 자원부국의 러브콜을 부른 것이라고 말하였죠. KSM 메탈스와 ASM이 가진 자체 공급망은 연구자석 관련 산업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인데요. 연구자석 완제품 생산업체 중 하나인 성림첨단산업은 국내에 형성되고 있는 히토류 공급망의 수혜를 입을 예정으로 여기서 만드는 네오디뮴 연구자석의 상당수는 현대차와 삼성반도체, 하나에어로디펜스, ADD로 공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이먼 커린 호주한국경제협력위원회 회장은 원자재와 에너지 수출에 강점이 있는 호주, 그리고 제조, 가공에 역량이 있는 한국의 협력은 지상 최고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전략적 동반자로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아태지역 패권 국가로 함께 발돋움하자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협력은 중국에게는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히토류 생산보다는 재련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세계 히토류 정제량의 90%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중국의 히토류 정제를 맡기거나 완제품을 수입했던 국가들에게 이제 친환경 공법 특허 기술을 가진 한국이라는 더 나은 선택지가 생긴 것인데요. 특히 자원과 자금이 충분한 서방 선진 국가들에게는 한국이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죠. 즉 한국의 재련 기술이 중국의 독점을 깨뜨리고 더 나아가 중국의 히토류 무기화 계획까지 무산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친환경 공법을 보유하지 못한 중국산 히토류는 분명 그 한계점이 있습니다. 생산량과 치산성 그리고 질적 측면에서도 머지않아 문제가 초래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하고 희귀하다는 네오디뮴의 친환경 정제 기술을 가진 한국은 앞으로 경제와 외교 그리고 방산 능력까지 제고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F-35에 사용되는 중국산 코발트 사마륨이 아닌 KF-21에 사용될 한국산 네오디뮴이 이를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한 줄 평, 중국에게 없고 한국에게 있는 자원은 바로 사람이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